저기 그 9번부터 PPT 9번부터 오늘 보니까 그 한동훈 씨가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어쨌든 뭐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조선일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책임 있는 신문입니다. 조선일보도 지금 사과를 요구했더라고요. 2024년 이재명과 더불어당이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좀 볼까요? 다음 거예요. 11번요. 11번 내용을 보면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2016년도 탄핵 때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 모인 것은 여러분만 알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이용을 알려달라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오늘 교육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조직은 교육과 선정과 투쟁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 어떻게 진행됐냐면 박 대통령 머릿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최순실입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을 뇌에 지배한다. 여러분 지금 그 국회에 걸렸던 그림 기억나십니까? 나체로 박근혜 대통령이 누워있고 그 머릿속에 그 최순실이 들어있는 그 그림이요. 그때 여러분 근데 왜 최순실일까요? 원래 제가 알기에는 최순실 씨 이름을 개명해서 최서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신문에서 최서원으로 불러야지 악착같이 최순실로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저는 순실이란 이름 있는 분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최서원과 최순실 이름 느낌이 어떻습니까? 최순실 하면 뭔가 옛날스럽고 못 배운 사람 같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의 두뇌를 조작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때 선출되지 않은 권력 최순실이, 그리고 이 뭡니까? 당시 태블릿 PC 가지고, 지금 보니까 태블릿 PC는 수정 기능도 없었어요. 나중에 태블릿 PC는 재판에 증거물로도 제출 못했습니다. 거짓이었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조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지금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이 선출한 대통령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있다. 누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지금 여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김건희 정권이랍니다. 거짓이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이야기는 어제 이재명이 한 연설입니다.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들리고 있다. 주술이 뭡니까? 여러분 2016년도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청와대에서 구됐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그 전에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이 죽어가는 7시간 동안 뭐 했냐면서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구됐다 했다 그랬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죠. 이 거짓으로 지금 대통령을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방식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2016년도 박근혜 탄핵, 이거를 지금 때는 최순실 농단이라 했고 지금은 김건희가 농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으로 제가 한번 10번째 한번 보십시오. 10번째 PT를 한번 보십시오. 저기 지금 약간 잘 안 보일 텐데요. 이게 지금 약간 좀 제가 확대가 되나요? 맨 처음에 2016년도 10월 24일 날 JTBC에서, 그것도 조선일보에서 한겨레 갔다가 JTBC로 갔습니다. 태블릿 PC 사건을 터졌습니다. 당황한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청와대 참모들이 그렇게 사과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가지고 최순실이 대통령을 국정농단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검찰에서 10월 27일 날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실을 수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11월 3일입니다. 최순실 구속됐고 11월 4일 날 대통령이 다시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하고 그리고 특검을 수용했습니다. 특검을 수용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 특검에서 매일 발표하면서 의혹들이 하나씩 나왔고 그리고 12월 3일 날 탄핵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탄핵으로 갈지 제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대통령과 독대할 때 한동훈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말린다고 고생했다. 자기가 말리지 않았으면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 갔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 협박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내 말 듣지 않으면, 나에게 권력 넘겨주지 않으면 당신 부인 특검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원들이 만약에 마음이 바뀌면 할 수 없지. 그리고 부산 그 범어사 가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박근혜랑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측면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10월 25일 날, 24일 날 터지고, JTBC가 터지고 25일 날 사과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당장 4%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오늘 한동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통령이 사과하랍니다. 사과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주사파 출신이라서 저들의 전략 전술을 잘 압니다. 여러분, 저들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허물을 덮자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저들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공산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 목표는 뭡니까? 윤석열 보수 정권을 탄핵시키고 괴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야, 김건희 법정에 세우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겠습니까? 법정에 세우면 야, 김건희 여사의 죄를 그동안 감싸온 윤석열 너는 퇴진하라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한 발 계속 다가갈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넉넉히 보다가 결국은 지난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길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랑 지금 우리는 분명히 다른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16년도 상황 보십시오. 그때는 광화문 광장에 주사파들만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또한 박원순이었고, 박원순이었죠. 매일 광장에다 스피커 걸어놓고 매일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전 언론이 그걸 쫓아가갔습니다. 아무도 그들과 싸우지 못했고 진실을 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최순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무슨 미르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때 보십시오. 미르재단 이사장이 최순실이가 자주 다니던 마사지 숍의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 탄핵 때 그분이 한번 나왔더라고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체육학 박사였어요. 자기는 마사지 숍에 아직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에 우리는 허망하게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당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3페이지요. 지금은 대한민국에 전복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복전이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총칼을 사용하지 않고 권력을 뒤집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거짓 선동과 대규모 시위 사태를 통합니다. 이 전복전은 몇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맨 처음에 아주 핵심되는 전위그룹이 형성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주사파들, 학교를 잡았고요. 그리고 전대협, 그 다음에 한청년 애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각계각층에 침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교조 침투해 있죠. 그 다음에 법조계에도 침투해 있죠. 언론에도 침투해 있죠. 전교에 다 침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위를 일으킵니다. 어떤 시위를 일으키고 그것을 대규모 유혈 사태로 혹은 만들면 최상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권을 뒤집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5번째요. 이거 지금 기억나시죠? 2002년도 미선이 효순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그 동두천에 그 미군이 그 훈련하는 주요 길에 길을 걷다가 거기가 제가 알기에는 그 커브길인데 그 장갑차는 시야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지나는 중학생을 못 봤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장갑차에 치였으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애통하는 부모만 마찬가지고요. 그러자 주사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체의 사진을 찍어서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전교조가 누구를 동원했습니까? 학생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 미선이 효순이 사진을 가지고 지금 보이는 게 그겁니다. 저 사진 한번 키워봐 주세요. 그리고 주한미군은 미선이 효순이 살려내라고 외쳤습니다. 그 밑에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이들이 지금 시체 영정 가지고 우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결국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씨는 광화문 광장으로 끌려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졌습니다. 누가요?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전복전입니다. 아직 말하면 전위가 시위를 기획하고 자기 있는 곳에 사람들을, 대중을 동원해서 전복전을 벌인 겁니다. 그 다음 시위, 광우병 사태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막 들어섰습니다. 한미 FTA를 누가 체결했습니까? 정신 차린 노무현 씨가 체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되어 보니까 이거 미국과 관계 개선해야 되겠거든요. FTA 체결했어요. 그런데 2008년 정권이 뺏기자마자 바로 광우병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가 갑자기 팍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전부 충격받았습니다. 나중에 MBC 그 보도 알고 보니까 광우병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서울대 모 교수라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우리 동양 사람 중에 특히 한국 사람은 광우병에 그 좀 위험하다면서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는 그래서 광우병 걸릴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뇌 송송 구멍탁 죽기 싫어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들 운동권 출신입니다. 대학 졸업한 운동권 주사파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 데리고 유모차에 싣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요, 정권 들어서자마자 1년 동안 아무 짓도 못했습니다. 이게요, 그냥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다. 전복전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제가 알기는 그 업자가 화물을 더 많이 실으려고 밑에 배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형수가 있습니다. 그걸 채워야 배가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수를 빼버리고 어디에 배 갑판에다 이 창고에다가 짐을 더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제대로 묶지도 않았어요. 꽝꽝꽝 하는 소리가 이 트랙 컨테이너끼리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노량 앞바다를 지나다가 그 파도가 센 걸 지나다가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선원들이 제대로 구조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침내 봉인이 풀린다. 그런데 곧바로 좌파들은, 주사파들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박근혜 너 7시간 동안 뭐 했냐고 나왔습니다. 지금 기억해 보십시오. 7시간 동안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연애했다 그랬습니다. 정모라는 최순실의 남편이었던 사람 정모랑 롯데호텔에서요.
두 번째는요, 구됐다 그랬습니다. 구됐다 그랬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라 했습니까? 그 뭡니까? 그 간호사들, 그 무슨 약품 샀나 간호사들 계속 뒤져가지고 거기에 이상한, 뭡니까? 미용 시술제 했다고, 미용 처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박근혜 머리 만진다고 1시간 뒤에 나타나서 못 살렸다고 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아무런 권위도 없는 미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거짓 선동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전복전의 구체적인 실상입니다. 이 전복전 누가 일으켰습니까? 전부 주사파들이 일으켰습니다. 시민사회단체란 그 명칭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016년도 최순실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태블릿 PC 사건이 터지고 대통령이 사과하니까요, 전체 언론이 다 달렸고, 그 다음에 지금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엔 누가 나왔냐면 전국민중행동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민노총이 주력이 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그 다음에 시민사회 총결집체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조직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마침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반 시민이 가서야 하고. 왜요? 각계에 파견되어 있던 주사파들이 자기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광장으로 나가라고. 그게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했죠. 지금 13번 좀 보십시오. 13번이요. 요거는 제가 그냥 한 거군요.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라 싸울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일보와 일부 정신 나간 친구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과 이후에 지지율 4%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탄핵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사파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사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하고 유지시키는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들은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 그리고 연방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공산화까지 가는 것이 저들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저들에게 사과는 곧바로 대한민국 자유헌정 질서를 포기하는 항복문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라 투쟁할 때입니다. 저는 한동훈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만약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에 동의하는 순간 그것은 탄핵의 문을 여는 위험한 불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들은 지금 이재명이 어떤 자입니까? 정과 사범에다가 대장동 온갖 비리의 주범들입니다. 그가 지금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온갖 부정 비리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데, 여당의 대표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싸우지 못한다면 그들의 죄는 대한민국 역사 내내 심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건, 우리는 2016년도처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지도자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저 머저리 같은 국민의힘이 투항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조선에 아무것도 없는 구한말 조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교사들,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신앙 전파하고 교육시키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5,000년 만에 최고의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그리고 기독교가 만들어놓은 이 위대한 나라를 저 주사파들에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공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반공은 꼴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의 다른 말입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1946년도 신의주 사건, 그리고 47년도 원산 사건, 거기에 소련 공산주의에 대규모 저항했던 반공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8년도 50년도 공산주의와 싸워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주사파에 의해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번 위기는 그나마 우리 광화문 애국혁명으로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이제 역으로 저 주사파들 대나무에 매다는 그런 위대한 반전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로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